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이번에 로맨틱 코미디 코맨틱 로맨스 30일이라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지성과 외모, 그리고 찌질함을 타고난 정열, 능력과 커리어, 그리고 똘끼까지 타고난 나라. 두 사람은 영화처럼 만나 영화 같은 사랑을 했지만 서로의 찌질함과 똘끼를 견디다 못해 마침내 완벽한 남남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이별을 딱 30일 앞둔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동반기억 상실이었습니다. 기억도 로맨스도 날리고 웃음만 남긴 이들의 이혼을 향한 여정, 영화 30일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 영화 어쩌려고 이럴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네. 흥행일입니다. 계속 몇 주 동안. 그래서 더 약간 우리나라에 네. 더 좋은 영화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많이 나왔으면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재미는 있는데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가고는 크게 남는 건 없는 그런 느낌, 재미만 있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그러니까요. 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30일이 다른 영화들을 다 누르고 매일 그 흥행 그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거의 2주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다.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저는 든 생각이 사람들이 약간 이제 미디어에 좀 지친 것 같아요. 너무 과자극적이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더 글로리라던가 영화들도 이제 지지 않으려고 우린 더 큰 스펙타클로 너희를 무섭게 해주겠다 이런 류의 영화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미디어에 지쳐가지고 극장에서는 조금 편안한 걸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사건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뭐 전쟁도 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가족들이랑 그런 막 무섭고 괴롭고 그렇지 않은 그냥 담백한 콩비지 같은 그런 걸 보고 싶다 생각해서 30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전까지 강동원의 천박사가 1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0일을 개봉하면서 그게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배급사에 좀 표를 뿌렸구나.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 가지 못할 텐데. 근데 생각보다 계속 지속되게 하고 있어서 물론 그 다음에 좋은 또 재밌는 영화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으로는 그래도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상큼한 영화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전 좀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우여곡절을 더 많이 겪었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어떤 시간적으로 볼 때. 네, 우리 혜린 씨는 결혼하셨나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아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묻지 말아주세요. 아기는 있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비밀로 하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안 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왔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갖고 허스키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이 에베소서의 부부의 이야기,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 구절이 쫙 이어지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절만 딱 갖고 왔는데 이 성경을 보면 교회에 이제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또 부부가 있고 그러면 좀 아내들이 좀 화를 낼 것 같은 말씀들이 좀 많아요. 가정의 머리다 뭐 이것부터 해서 좀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뭐 주후 한 50년, 60년 정도 될 때쯤 나온 성경 같은데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와 여자들, 아녀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개수도 안 하고 남자 수만 쉬고 이럴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뭐 여성의 투표권이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그렇게 오래된 또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좀 의아한 부분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애가 강한 때였나?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기준을 그렇게 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해라. 뭐 이랬으면 하나님의 공경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올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내는 그냥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하지 않았구나. 존경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지금과 일치하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남편이건 또는 해외의 남편이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 클래스는 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존경에 대한 클래스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제 존경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안 받아봐갖고 모르겠어요. 어떤 게 그 아내한테 받는 존경인지.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부분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자매들이죠. 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건 오케이. 근데 네. 결혼하고도 계속 존경하게 될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아마 존경이라는 말이 존중하고 경외한다 약간 이런 걸 거예요. 네. 조금 이제 좀 경외라는 건 좀 무섭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 모습 존중받을 수 있고 경외 받아야 되는 모습을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문제긴 한데요. 네네. 이제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지금 존중받고 경외받을 만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존중과 경외라고 언어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단어 뜻은. 근데 존중은 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경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저도 지금 알게 됐는데 네네. 존경이 어려운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제 경외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 하나님한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렇게 약간 뭐 우러러 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한다. 어쨌든 근데 뭐 좀 두렵고 제 생각에는 경외라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무서운 그렇기 거잖아. 때문에 이제 경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되게 무서운 모습을 한다. 혹은 뭐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경외가 되기보다는 세상은 아니죠. 그렇죠. 저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도 조심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돌이켜 보면 내가 경외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돌이켜 봐라. 예. 어쨌든 저는 그 존경이라는 부분이 부부 사이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서로 뭐 비난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비난의 언어를 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혼의 위기까지 간 건데 서로 일단 말부터가 좀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둘 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렸는데 서로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지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애를 할 때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는 수 있는데 거꾸로 막 잘 사귀고 막 이러다가 한 가지가 나쁜 게 보이면 나머지도 다 나빠지는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나빠도 하나가 좋으면 이 모든 것들을 또 덮을 수 있는 이것을 또 키워서 스토리텔링하고 또 이게 다 좋았어도 한 가지가 안 맞으면 또 이걸 다 덮을 만한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네. 저에게도 많은 또 스토리텔링이 있지만 네. 또 저와 만나주셨던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니까요. 이걸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볼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제가 네. 그분들을 위해서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디선가 회개하고 계시기를 네. 저도 매일 하니까요. 네. 네네. 오늘 우리 혜린 작가님은 이 영화를 보고 또 다른 또 말씀이 떠오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누가복음 6장 41절에 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나라랑 또 정열이랑 서로 막 잘못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아마 어른분들은 거기 앉아서 들으시면은 네. 그냥 쟤들 왜 저래 그냥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사소한 것들일 텐데 그게 자기의 일이 되면은 되게 이제 큰 일이 되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의 네.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맡게 되면서 영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라가 정열이 집에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할 때 아빠가 이제 장군님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총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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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갖고 나오는데 사냥총이겠죠. 그쵸 예, 그쵸. 근데 아빠가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라가 아빠 사실 나 정열이 아빠보다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맞아요, 총을 맞아요. 쏘시더라고요. 예, 예. 참지 못하고 그걸 또 보면서 저게 주님의 마음일까? 우리가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앞에 놓았을 때 그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총을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빠의 마음처럼 주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막 웃다가도 문득 재미있게 또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30일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영화 할지 우리는 지금 비밀로 하기로 했죠. 네. 네. 비밀인가 봐요. 저도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영화로 만나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